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선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마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에게 악플 폭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포털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글이라고 하는데 이 글을 해석해보면 한국에게 문화도둑의 이미지를 씌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모든 문화의 기원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나 흑인을 비롯한 타인종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인종차별 국가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날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소름 끼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모두 훔쳐가고 있다는 누명을 씌우는 걸로도 모자라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중국은 한국의 문화가 오히려 중국이 원조다라고 주장하기 이릅니다. 김치, 쌈을 싸먹는 문화, 한복 등 한국의 것으로 이미 서구에 잘 알려져 있는 문화가 사실은 중국의 기원이며 한국이 그걸 빼앗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음식을 만들어 소개하는 한 유튜버는 김치와 쌈을 싸먹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중국 음식으로 소개하는 영상들을 최근 올리며 한국인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유튜버 리즈치는 라이프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국의 김장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며 김치를 항아리에 저장하는 장면을 보이며 그걸 중국 음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태극기도 원래 중국 것이었으며 심지어 손흥민도 중국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 편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인데요. 미국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다며 자부하던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무기도 아닌 돈으로 자신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민심마저 이런 모습에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꼼짝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중국인들이 알게 되면 정부의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시선이 가지 않도록 가까운 한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리는 작전인 건데요. 내란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적을 만들라는 작전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부터의 돌파구마저도 한국을 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때렸을 때 한국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일본의 규제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더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깨닫고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게 되죠. 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한 한국의 방식에서 중국이 답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가해버리자 중국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국으로선 반도체 기술에서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난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한국 등으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무려 35조 6천억 원어치를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수입액의 20%에 이르는 수치로 중국이 작정을 하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쓸어 담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때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앞두고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부터 반도체를 비축했기 때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중국 제재의 정조준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작정을 하고 키우는 전자기업이었습니다. 마치 삼성을 벤치마킹한 듯한 느낌을 주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 화웨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와 장비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이 때문에 전자기업인 화웨이로선 필수품인 반도체를 한국 등으로부터 미리미리 대량으로 구입해 비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한 미국의 제재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활성화도 반도체 수요에 한 몫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비대면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각종 전자제품이 개인들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전자제품 업계에서 중국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비축한 반도체로만 생산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중국은 현재 반도체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기술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고 세제 혜택까지 주는 등 전방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반도체 기업을 육성 중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연내 12나노미터급 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의 상하이 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대로 따라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한국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발빠르게 국산화를 추진해 성공적으로 부품업계에서 자립한 것과 달리 반도체 기술은 첨단 기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반도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반도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현저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5나노미터급 미세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12나노미터도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중국의 기술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 자립은 머나먼 이야기인데요. 중국 경제연구소인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기술 애널리스트 댄 왕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 자립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보인 성숙한 대응을 쉽사리 따라할 수 있다고 덤빈 중국 입장에선 머쓱한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 불매운동, 외국 기업 대신 국내 기업 소비라는 대국민 운동 또한 한국인들을 따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정조준을 받고 있는 화웨이에게 그나마 남은 돌파구는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였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화웨이 제품 대신 미국의 애플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의 제재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화웨이는 자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 또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12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세계 1위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인해 추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28일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한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였던 화웨이가 현재는 세계 6위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만 3천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 감소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8%에 그쳤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업체 캐널리스 조사에서도 화웨이의 지난 4분기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4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무려 절반 가까운 수치로 중국인들이 자국 제품을 소비해야 한다며 화웨이를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던 애국 소비 운동의 포부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출하량이 떨어지며 맥을 못 추고 있는 동안 미국의 애플사는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증하며 업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아이폰 12는 중국에서 1,8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중국 내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20%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가 같은 시기 1,880만 대를 판매했던 것과 비교하면 1,800만 대를 판매한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반도체 자립까지 나선 정부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애플은 작년 말 아이패드와 맥북을 조립하는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을 폭스콘에 요청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더욱더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안 중국은 불매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대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 애플의 CEO 팀 쿡은 중국에서의 실적이 아이폰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5G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문화도둑이라며 누명을 씌우고 한국 문화를 뺏어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이 거뜬히 해낸 불매운동조차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을 때 우리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건들면 죽인다 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전달했지만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는 중국, 국격의 차이는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